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실기입니다. 헌재 심판은 한덕수도 각하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각하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친노 왕따 됐다 이런 제목이네요. 이재명이 아무리 장애 집회를 하려고 해도 이 문재인 호남 세력이 지금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에는 왕따가 되었고요. 지금 김무성과 박지원은 친노 세력, 친박 세력 죽이기에 들어갔다. 친노 세력과 친박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각하시키는 것이고요. 한덕수도 각하시키는 것입니다. 한덕수는 아마 우원식이가 일방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 심판하기 위해서는 200명이 되어야 되는데 150명으로 해서 한덕수 총리를 그냥 탄핵 심판을 해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한덕수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아니고 각하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수처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그런 법률적으로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각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문재인과 박지원이는 친노 세력, 친박 세력을 죽이기 전략으로 헌재에서 모두 탄핵 심판은 기각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기각시키면은 조금 문제가 되니까 각하시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 친문 세력이 이재명을 왕따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친노 세력 이재명은 지금 홀로 투쟁을 하고 있고요. 호남 세력 박지원에는 장애 집회 불참령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공천 학살에 당한 임종석이가 그야말로 이재명한테 보복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무성 박지원의 친노 세력, 친박 세력 퇴출시키기 전략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모두 기각시키는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이가 이재명을 퇴출시키는 방법은 이재명에게 자기 대선에 어떤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을 퇴출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은 이재명한테는 대선이라는 기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에게 대선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오히려 기각시킨다. 기각시키기 위해는 또 거기에 이재명 세력도 헌법재판관이 있고 하니까 오히려 각하를 시키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각하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결국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세력이 거기에 절반 이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세력도 있으니까 당연히 결국 친박인 한동훈과 이재명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 또는 각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재명에게 차기 대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이재명이 얼마 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과 문재인 세력이 짜고 가결시켰다. 그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왜 그렇게 엄포를 놨나요? 그렇게 이재명이가 이 문재인 세력을 비판한 이유는 지금 판사들이 모두 문재인 세력들입니다. 문재인 세력이 앉혀놓은 문재인 정권 때 앉혀놓은 그런 판사들이 지금도 거의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박지원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압박을 가한 것이죠. 호남 세력, 문재인 세력의 판사들한테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의 차기 대선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대통령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친문 세력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26일 판결에서 이재명이 무죄 판결이 나지 않으면은 문재인 세력과 검찰이 짜고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들은 알아서 26일 날 이재명이 무죄 판결을 내라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박지원이가 전략을 급선회했습니다. 박지원도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문재인을 칠 것이고 문재인을 치게 되면은 박지원이 국정원장도 했기 때문에 박지원도 당연히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런 데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박지원도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 우산 속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터통이 문재인을 심판하지 않고 지금 정중동하고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도 급선회했죠. 전략을 바꿔서 차라리 이재명을 내쫓고 문재인 세력이 지금 민주당에서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을 호남 세력이 장악해야 되겠다. 전략을 급선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을 내쫓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친노 세력이 친노 이재명 세력이 80명이고요. 친문 박지원 세력이 오히려 90명입니다.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선거 때 추미애를 내세운 이재명이가 우원식한테 진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박지원이는 민주당을 아예 장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퇴출 전략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26일 날 문재인 판사가 이재명한테 이재명은 그냥 자기 대선도 못 나오게끔 그런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지금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고 완전히 한마디로 왕따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문재인 세력 즉 박지원을 협박했기 때문에 박지원이가 그 전략을 급선회한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좌파 5명 중에 4명이 문재인파죠. 1명이 이재명파인데 결국 잠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모두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계선만 이번에 국회 몫으로 민주당 몫으로 정계선을 임명했기 때문에 정계선만 이재명 몫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문재인 세력, 나머지는 이 4명은 문재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정영식 재판관님, 김복형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은 어차피 우파죠. 그렇게 보면 박지원이가 문재인 세력만 돌아서면은 어차피 7대1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계선도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시키기에는 조금 한 명이 오히려 주장하기도 좀 못하니까 오히려 각할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공수처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그런 권한도 없는데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고 문형배도 이재명과 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냥 기각보다는 각하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각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박지원이 급선회했죠. 지금 헌법재판관은 좌파 5명 중에 4명이 문재인파고요, 1명이 이재명파입니다. 7대1로 기각을 시키거나 각하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박지원이는 이재명한테 대선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대선의 기회만 주지 않으면은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하도 여러 개 걸려 있기 때문에 자연사하게 됩니다. 자, 친노 세력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80명입니다. 그리고 호남 세력이 90명이죠. 지난번에 우원식과 추미애를 내놓고 결국 우원식이가 된 것은 호남 세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이가 뒤에서 모두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박지원이가 친노 세력 이재명을 내쫓고 문재인 세력 중에서도 아마 친노 얼굴을 하고 있는 김두관이나 김경수를 내세워서 이 호남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박지원 지도 민주당이라는 우산 속에서 문재인을 심판하더라도 박지원 지는 살아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지원이도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 또는 각하시키기로 지금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김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이 가장 겁내는 것은 지금 한동훈이죠. 한동훈을 퇴출 전략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차기 대선을 기회를 주면 한동훈이 무조건 됩니다. 지금 김무성 배신 세력들의 거짓 선동에 지금 쏘아서 우파 국민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쏙내도 모르고 한동훈을 지금 배신자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도층과 젊은층에서는 한동훈을 모두 지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만 되고 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숨긴 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택한 것은 결국 김무성이 명태균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되고 나면은 숨긴 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조용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사실은 이 배신자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메시지를 내서 한동훈이를 비판을 해주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히 계시는 것이고요. 기각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 또는 각하되고 나면은 그때는 돌변할 것입니다.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명태균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협박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무성한테 당하고 있겠습니까? 기각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김무성 세력 치고 들어갑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동훈을 비판하고 있는데 현재에서 각하 결정만 내려오는 순간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은 김무성 배신 세력, 즉 지금 나경원과 윤상현과 김기현이가 지금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 김나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 사람이 김무성 직속 절개입니다.
무조건 이자들을 쳐낼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무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김무성 졸개들을 지금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각 판결, 즉 각하 판결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한 수 더 높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무성 졸들을 이용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금 각하 또는 기각시키도록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김무성이는 한동훈을 퇴출시키는 전략으로 차기 대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한동훈은 이미 중도층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보수층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숨긴 패가 있다고 말씀드렸고特통은 한동훈만 대화를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 중에서 이 배신 세력 유튜브에 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한동훈을 내쫓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오히려 김나윤, 김무성 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인을 이용해서 탄핵만 기각 또는 각하되고 나면 무조건 180도로 한동훈이 바라는 개헌을 할 것이고요. 결국 김무성 세력을 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십시오. 한동훈은 이미 중도층을 완전히 장악했고요. 보수층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뒤에서 돕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숨긴 패가 있다고 말씀드렸고特통도 오직 한동훈만 대화한다 그랬습니다. 여론조사 현재 보니까 김문수가 10%, 한동훈이 6%, 오세훈이 4%, 홍준표가 3% 나옵니다. 사실 다 합쳐도 이재명보다 더 낮은 것이죠. 중도층은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이 중도층이 모두 한동훈 표다. 그리고 김문수는 안 났습니다. 김문수는 김무성 졸개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김문수는 한동훈을 계속 지지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세력도 오세훈을 키우려 해도 안 되는 것이고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모두 안 됩니다. 결국 대선을 치르면 한동훈한테 넘겨주는 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김무성 배신 세력이 장악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 김무성이가 장악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김무성이나 박지원이나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은 차기 대선에 기회를 주면은 한동훈과 이재명한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과 김무성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각하시킴으로 또는 기각시킴으로 해서 차기 대선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한동훈과 이재명을 모두 퇴출시키고 약화시키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각하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지원과 김무성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이들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대선 때도 이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략에 맞춰서 오히려 김무성이가 국민의힘의 정치를 망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이가 지금 나서서 하는데 거기서 성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난 총선 때는 어땠습니까? 한교안 허수아비를 내세워가지고 결국 국민의힘을 완전히 망쳐버렸죠. 망쳐야만이 뒤에서 조정하기가 좋기 때문에 김무성이가 망친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한동훈이가 또 국민의힘을 장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파한단값 그걸 선동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치를 완전히 망친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정진석이를 두어서 결국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한동훈이가 거의 180석 정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그 농협에 가서 파한단값 그걸 쇼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김무성이가 모두 조정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이는 왕따 시켜서 날리는 것이고요. 한동훈도 배신자 딱지를 붙여서 날려보내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통 탄핵은 기각시키고요. 저는 각하로 결정날 것이라고 보고요. 한덕수 총리도 기각보다는 각하로 결정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냥 각하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한덕수 총리도 우원 시기가 일방적으로 200명이 돼야지 통과하는데 150명으로 그냥 통과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해서 기각보다는 각하시키기에 가장 좋은 그런 판결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재명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연사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호남 세력이 장악하게 되겠죠. 김경수나 김두관 둘 다 친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호남 세력입니다. 박지원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얼굴마담으로 지역적으로는 부산 사람을 내세우고요. 경남 사람을 내세워서 호남 사람을 내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부산이나 이 경남 사람을 내세우고요. 또 얼굴은 또 친노 세력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박지원의 뒤에서 호남 세력이 다 조종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도 그렇게 조종했고요. 문재인도 그렇게 조종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박지원이가 모두 이 호남 사람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 사람이나 경남 사람을 내세워서 또 친노 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뒤에서 모두 조종하는 것은 누굽니까? 박지원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경북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북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지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는 무조건 부산 사람이나 경남 사람을 내세워서 호남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박지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연사하게 되죠. 결국 박지원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켜야만이 이재명에게 대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죠. 대선 기회만 주지 않으면 이재명은 저절로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김무성이는 여러 가지로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라지지만은 반대로 한동훈이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살아납니다. 결국 한덕수는 김무성 배신 세력 편이 아닙니다. 한동훈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를 지금 탄핵을 기각시켜도 약간의 이제 이 김무성한테는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김무성이는 한덕수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아예 탄핵시켜버리고 이재명을 통해서 지금 최상목일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무성으로 봐서는 한덕수 총리를 아예 그냥 탄핵시켜버리는 것이 좋죠. 그러나 이제 명분이 되지 않으니까 한덕수 총리도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은 김무성은 오히려 불안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돌아왔습니다만은 김무성이도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변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김무성이는 그냥 망치는 것이죠. 김무성이는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에 아마 짝이 없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뭔가 모르게 뒤에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 판결이 나고 나면은 바로 또 돌변할 것고 김무성이는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만은 그러나 김무성과 박지원의 둘 싸움에서는 또 누가 우선입니까? 박지원이가 훨씬 우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이는 박지원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무성이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외교도 모르고 김무성이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지원이는 딥스 세력에 어떻게 보면 정통을 이어받았죠. 김대중이가 완전히 딥스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딥스 세력을 물려받은 게 박지원이고 박지원은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딥스 세력인데 김무성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국내에서 자기 정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박지원과 손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무성이도 지금 박지원과 손잡고 있으니까 김무성이도 딥스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홍석현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JTBC와 중앙일보는 그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박지원과 김무성이는 전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JTBC하고 중앙일보는 지금도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전략적으로 김무성과 특히 박지원이가 자기가 살겠다고 그러고 호남 정치, 호남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역으로 기각 또는 각하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JTBC의 홍석현이가 약간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JTBC 홍석현이나 김무성이나 박지원이나 같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박지원과 김무성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러나 홍석현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중앙일보와 JTBC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요. 박지원 호남 세력이 한마디로 뒤에서 민주당을 통해서 모두 장악하고 있다. 모두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당장에 보면은 김무성과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대선이라는 이런 기회를 주면은 당장 이재명과 한동훈이가 살아나기 때문에 자기 대선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각시키는 것이 좋은데 기각시키기에는 또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배치되어 있는 이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때문에 결국은 지금으로 봐서는 한덕수 총리도 각하, 윤석열 대통령도 각하시키는 것이 가장 이들에게는 좋은 그런 명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각하시키는 것이고요. 한덕수 총리도 각하시키는 것이 이 김무성과 박지원으로 봐서는 임시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